유기적 구조할 때요. 첫 번째 유기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웹툰 쭉 보시면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유기적이라는 말. 그래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용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가 한자로 썼지만 이것이 우리말 써드리겠습니다. 적자입니다. 적, 뭐뭐적. 여기 나와 있는 유기적, 주관적, 객관적, 관념적, 구체적, 관조적, 추상적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적으로 끝나는 말들은 모두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과 상관없이 국어를 잘하시려면요, 저런 어휘를 풍부하게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나 시험 문제 나올 때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는 설명으로 시작하게 되면 뭐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각 구성 요소에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뜻을 알아야 맞는 설명인지 모르는 설명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적자로 끝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뽑으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구성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할 때 이걸 어디에다가 문학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문학에는 어떤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가? 바로 문학의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내용 플러스 형식입니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내용은 그 문학 작품에 구현된 정서나 사건이나 체험 또는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주제 부분은 우리가 내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형식은 그 내용을 형상화하는 표현, 양식, 이것을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혹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이렇게 비워놨죠? 문학의 형식이 어떤 내용을 형성하는 표현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을 일정하게 그 특성에 맞게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 갈래라고 합니다. 갈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론이 바로 문학의 갈래. 자, 그래서 문학의 형식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틀을 갈래라고 부르는데, 문학의 갈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정 갈래. 대표적인 게 시. 그 다음에 서사 갈래. 대표적인 게 소설. 첫 번째 극 갈래. 대표적인 것이 희곡. 마지막입니다. 교술갈래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교술이라는 말은요, 바로 어떤 세상에 대한 진술이에요.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교수갈래는요,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한 수필이 대표적인 교수갈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번째 부분, 문학 유적 구조에서는 이 갈래와 연관지어가지고 이런 갈래 작품들 하나씩을 수업을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형성하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요, 고전 시가인 서경별곡 공부할 것이고요. 고려가의 서경별곡. 소설은 현대소설입니다.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작품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희곡 하게 되면 이강백의 북어대가리. 와, 이거 육수 우리는 끝장인데. 북어대가리 볼 거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수필 나와 남. 이 네 작품을 공부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나서 그럼 2단원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아예 3단원으로 넘어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국어도 그렇듯이잖아요. 문학도 선생님이 아마 한 3분 정도 들어올 거예요. A, B, C. 2분이 들어오겠구나. 미안해. 그래서 그 작년처럼 A 선생님, B 선생님이 반을 2개로 나눠가지고 주요 단원으로 나가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작년에 병원쌤 했던 것처럼 특정한 단원부터 뒷부분부터 출발하는 구조 있잖아요. 2개의 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 1단원으로 출발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큰 3단원으로 출발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단원에 가서 한수인 남이 농사로 시작한 선생님하고 3단원에 정철의 송민곡으로 시작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송민곡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2개의 라인이었죠. 작년에 참고로 요 3단원을 병건쌤이 수업하셨어요. 네, 병건쌤 우리 선생님인데요. 병건 선생님이요. 1학년, 2학년 2개의 학년을 들어갔었죠. 여러분들 문법 하시고 2학년 오셔가지고 이제 문학 요 별도 수업하시고. 원래만에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친숙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분 수업 들었는데 와 근데 문학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특이하구나. 일단 우리는 1단원을 끝내보고요. 그죠? 나와남까지 끝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뭐 3단원 들어갈지 2단원 들어갈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정주행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위조구조 이론 설명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작품 작자미상의 서경별곡. 자, 우리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은 작가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작가가 밝혀져 있어요. 근데 고전문학은 이렇게 작자 미상이 많아요. 그러면 작자 미상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느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요.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결국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완성된, 쉽게 말하면 굽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우리 민족의 공동 창작물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작자미상이고요. 민요가 대부분 그런 경우죠. 계속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민요를 대물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2번째입니다. 과거에 문자, 교육,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은요, 지배계층,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귀족층, 양반, 사대부들이나 글을 쓸 수 있었지, 이렇게 여성이나 혹은 하층민들은요, 문학이라는 것을 할 이쪽에 자격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와 세상을 표현하고자 욕구를 참지 못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근데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평민층의 작품. 평민층의 창작물의 경우에를 마찬가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작자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갈래를 살펴보면, 지금 갈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민요가 발견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려가요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사설 시조와 서민가사, 마지막으로 작가라는 조선 후기 갈래, 이런 것들이 다 시가문학에서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 서경별곡은 또 두 번째인 고려가요에 들어갑니다. 자, 서경별곡 볼게요. 고려시대 작품이기 때문에요. 고려시대 서경은 어딘가? 바로 평양을 의미하고요. 원래 개성이 수도였잖아요. 송도. 그러면 서경은 평양을 의미하고요. 별곡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노래를 정곡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정곡이란 얘기는 원래 정통한 노래, 오리지널 노래, 그리고 이와 대비된 우리의 노래, 사대주의 관점에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우리는 뭐예요? 오랑캐였어요. 우리 스스로 오랑캐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는 중국 본토의 것이 아닌 오랑캐의 것이다, 별도의 노래다 해가지고 우리의 노래를 옛날에는 별곡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보는 견해 하나, 우리의 노래인 별곡체다 라고 부르는 견해 하나, 또 하나는 가끔가다가 이런 이론을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별곡은 이별 노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모든 별곡에 다 이별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관동별곡에 임금학업이라는구나. 그게 이별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학문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중국의 전국에 대비해서 우리의 노래를 별곡이라고 한다. 그 중에 서경별곡. 자, 서경별곡은요, 잘 보세요. 특이한 구조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의 어떤 연관성,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볼 텐데,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서경노래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부분으로 1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시 마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시 마르는 할 때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서경이 반복되고 있고요. 보이지? 그 다음에 아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영구라고 해가지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중간중간 집어넣는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서경이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것과 이미 반복이 돼 있고, 아질가 같은 경우에는 영구로 뜻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자르세요.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서경이 아질가 자르시고, 어디 나머지 뒤에 있는 요거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 둘, 셋, 3음보가 나와요. 이제야. 안 그러면 지금 5음보 노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3개의 내용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경이 서울시 마르는 하게 되면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이런 뜻이 됐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 다음 위 두어렁성. 자, 이 부분 두어렁성 다림들이, 자, 후렴구고요. 자, 후렴구는 우리 어디에서? 고려가요에서 각 연이나 행 끝부분에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복 때문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반면 후렴구는 뜻이 없는 보통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일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위 두어렁숑 두어렁숑 이거 뭔가 악기를 두드리는 소리일 것이다. 청산배곡은요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얄라 이거는 구슬을 흔드는 소리를 의성어로 보고요. 동동 같은 경우에는 아우 동동다리 이거 작은 북을 두드리는 소리. 그 다음에 위 덩더둥숑도 있어요. 이거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본다 라고 보고 여기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 설명할게요. 후렴구.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 원래 후렴구는 고려가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던 시기, 창작 향유 시기에는 원래 원곡에는 후렴구가 없었어요. 원래 원곡에는요 뭐만 했었냐면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박군대, 소성경, 교회 마른 이렇게만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바로 조선시대 뭐한 것으로 본다? 궁중악으로 궁중에 사용된 악곡에 이 고려가요가 편입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한 걸로? 첨가된 걸로 봅니다. 나중에 덧붙인 걸로 봐요. 그래서 첨가됐다는 그 근거가 첫 번째 후렴구의 분위기와 작품 본문의 정서가 본문의 분위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 본문 내용은 대부분 다 슬픈 내용이거든요. 뭐 이별하는 내용, 현실을 고달파가지고 막 도피하는 내용인데 후렴구는 다 흥겨워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학원 선생님이 코요태의 순정도 아니고 애들이 뭔 소리야? 인강이 쓰는 내용이야. 뭔 소리 했더니 코요태 모르냐? 김종민 하면서 코요태 순정이 노래 가사 되게 슬픈 가사야. 근데 노래는 되게 댄스곡이야. 되게 빠른 막 나이트클럽은 또 없나? 막 클럽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음악. 그래서 이질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붙여진 것일 것이야. 또는 가끔 가다가요 후렴구 중에 뜻이 있는 단어가 사용될 경우도 있어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가실에서 보시면. 그럼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후렴구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견되느냐? 바로 궁중악을 연주하는 대상을 고려한 표현. 임금님 듣기에 좋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태평성대를 부과하거나 덕이나 복을 기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첨가된 것이야 라고 보는 견해가 확실합니다. 아예 수능에도 언급이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 기억으로 2016학년도가 17학년도예요. 그 고려가요 작품 아마 6월 5일 평가였을 거예요. 고려가요 작품이 아마 그때 동동아 가실인가 언급이 되고 후렴구의 기능 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그 옛날에 문학 앞부분에 그게 있었거든. 평론지문 기억나세요? 옛날 기출문제 보면 막 소설에 무슨 예를 들어 뭐 전쟁 소설은 이런 게 있다 막 설명하고 혹은 뭐 옛날 노래 중에서 궁정으로 수용됐던 노래는 이런 게 있다 막 설명한 다음에 작품 나오는 경우가 옛날 트렌드였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안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많은 걸 시도해봐요. 우리 수능이라는 게. 그런 다음에 필요가 없네. 대표적인 뭐예요? 국어 A형, B형 나뉘던 시절. 이제는 다시 통합형으로 돌아오고. 최근에는 안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냐면 알고 계시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 빼고 그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닫곤돼 효성경 그 다음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데요. 고외 마른 자, 닫곤돼 하게 되면 닦은데 우리 이때 닦다를요 걸레로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닦다 그 닦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도로를 새로 만드는 거 우리가 도로를 닦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수하다는 표현입니다. 중수하는 곳 새로 중수하는 곳 중수라는 말은 큰 도시를 세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닦건데 닦은 곳, 한 것을 고친 곳, 새로 만든 곳, 신, 효, 성경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었던 작은 서울 바로 평양 이걸 의미하는 새로 닦은 평양을 고뇌 마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괴요마른인데 이것을 잘못 적은 것일 것이다. 의 오기 잘못 기록하다. 왜냐하면 고외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옛말에 괴다라는 말이 있어요. 괴다가 뭘까요?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마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 뭐예요? 시적 화작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평양을 좋아한다. 나 이곳 너무 좋아서 이곳 떠나기 싫어. 다른 곳으로 가 살기 싫어. 나에게 정말 좋은 곳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해물온 질삼괴 버리시고 여기 볼게요. 여해물은 우리 여희다, 이별하기보다는 조금 더 해석을 풍부하게 해드리면요. 이별의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시적 상황이 제시됐죠. 어떤 상황? 이별입니다. 이별이 온다면 자, 질삼괴 바로 길쌈하던 배라는 뜻이고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남자들은 길쌈을 하지 않아요. 길쌈이 뭐냐면요, 어떤 배를 짜는데,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짜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 힘드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동으로 우리가 배를 짜던 일을 길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성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요. 우리 3인국 할 때 금자로 견해와서 니메오 치어내려도 화자가 여성이잖아요. 못을 짓는 건 여성의 몫이 있기 때문에. 처럼 여기 화자가 여성이고 두 번째입니다. 이 질산배는 뭐냐? 화자에 있어가지고 생업의 기반이에요.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이 질산배를 뭐하고? 버리고 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뭐야? 바로 사랑이 뭐보다 크다? 바로 자신의 생업수단 그리고 이 소성경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터전 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괴실한데
그래다 사랑하답니다.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 곰. 자, 여러분들 울어 울어의 연체표기이고요. 여기다가 곰이 붙었어요. 곰. 우리 옛날에 뒤에 곰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거 강세전미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용언을 강조하는 기능, 앞에 있는 어근을 강조하는 기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겁나 울면서 팡팡 울면서. 이거 곰 쓰인 거 다른 작품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정읍사에 돌하 높이곰 도도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높이 멀리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울면서 마지막입니다. 존니노이다. 원민의 발음이 이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선생님이 여기서 혹시 딱 다는 순간 아 뭔가 문법 해결하나 보다. 자, 뭐 하겠다?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 이가 뭐예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생각나시죠? 이하고 이시 있었어요. 이는 평소형에서, 이는 의문형에서.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자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별의 적극적 거부. 이 사람이 이별의 상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그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다. 나 이 집 다 버리고 내 나 억디 연봉 다 포기하고 난 너 따라 외국 갈 거야. 이별의 적극적 거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디 노래? 서경 노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끊고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부분, 구슬이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대동강으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마저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 또 뒤에 이제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눠준 숙제는 한수인하고 영상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차원에서 푸시고 토기라든가 우리 수업 중간에 선생님 뭐 질문할 거 있니? 하면 그때 그 문제 푼 거 중에 채점하고 이상한 거 있으면